토론에 앞서서 우리 정대호 또랑 강자라고 그러는데 세종 판소리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정대호 선생님이 저기 강원도 원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모셔가지고 먼저 그 판소리 한마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대호 선생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정말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 보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자긍심도 들고 또 뭔가 희망이 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성수 대표님이 사실은 문화운동계의 큰 선배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화했죠. 선배님 왜 문화운동 안 하시고 정치운동 하십니까? 정치가 개판이다 보니까 문화운동이 더 이상 숨 쉴 곳이 없다. 먼저 틈새를 갈라지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물림으로 와가지고 그 좋아하는 정말 취향과 적성에 맞는 문화운동을 잡고 이렇게 직접 일선에 나가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안학교, 여주의 대안학교의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인데 마침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저를 안 데리고 가는 바람에 제가 시간이 남아서 오늘 이 시장에 와가지고 대신 저는 이렇게 나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요. 그 판소리로 한번 분위기 한번 좀 띄워보고 우리 모임에 걸맞는 판소리를 하고 사실 제가 또 저도 사실 토론자로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뭐 하면서 이제 욕심이겠지만 결선 투표제 총선 전에 한번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서비스로 이제 판소리 공연을 하나 들려드리고 할게요. 추임새 노래 줄 아시죠? 예. 판소리하고 추임새가 있죠? 예. 사실은 이런 우리 정치 토론회나 포럼이나 뭐 토론회 뭐 다 좋아요. 회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부드럽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화와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멋스러운 또 우리 하나의 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판소리 하면은 추임새가 있는데 뭐가 있죠? 얼쑤! 다시 한번 해서 얼쑤! 좋다! 잘한다! 그러지! 박수! 자,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지나라 고향의 국회 칡불 이야기! 옛날에 어느 마을에 생쥐들이 살고 있었어요. 생쥐들은 사람처럼 일하고 놀고 먹고 잠자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생쥐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자 생쥐들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쥐들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웃 마을에 사는 고양이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잘나왔구나 하면서 우두머리를 4년마다 한 번씩 바꿔보거라. 지금은 너희들이 다들이 어려우니 우리가 대신 치료해주마. 우선 검은 고양이를 보낼 테니 잘 따르거라. 이렇게 생쥐나라의 우두머리가 된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자 이 검은 고양이는 몇 가지 법을 만들고 생쥐들에게 공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법을 한번 볼짝시면 생쥐들이 드나드는 구멍은 모두 다 동그랗게 닫는다. 쥐구멍 안에 생쥐들을 뛰어다니는 걸 일체 금한다. 북쪽으로 난 구멍 두더지용 구멍이라 넘어가면 안 된다. 쥐구멍 밖엔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어기면 가차없이 도관에 가두겠다. 생쥐들은 처음에는 많은 생쥐들을 다스리려면 그러한 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쥐들이 밤만 되면 아무도 모르는 채 사라진다. 어떤 날은 몇 마리씩, 어떤 날은 몇십 마리씩,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깜짝없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건 사실 밤에 이 검은 고양이가 쥐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생쥐들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 하는 말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엔 생쥐들은 검은 고양이가 이상해서 이번에는 흰 고양이를 우두머리로 뽑았답니다. 이렇게 생쥐들의 우두머리로 뽑힌 흰 고양이가 되자 흰 고양이는 우리 생쥐들이 살기 힘든 건 쥐구멍이 동그랗기 때문입니다. 제가 쥐구멍을 네모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한던 것이었어요. 흰 고양이는 쥐구멍을 네모나게 만들었지만 2배나 크게 만들어서 검은 고양이가 한 손으로 잡아먹던 구멍을 2손을 짚고 잡아먹고 더 많은 생쥐가 밤마다 사라진다. 그 흰 고양이에 실린 생쥐들은 또 4년 후에 검은 고양이에 투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엔 검은 고양이가 제가 이번에는 쥐구멍을 별 모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상은 팍팍했어요. 이렇게 4년마다 흰 고양이에게 투표하고 검은 고양이에 투표하던 어느 날 이상하게 이 쥐구멍 밖에서는 안 들리던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웃고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술 먹고 노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점점 들리다 용감한 생쥐 한 마리가 그 쥐구멍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해서 그때 친구 생기야 야야야야 가지마 너 고양 큰일 나 너 동안에 가둔대 가지마. 구멍 밖에서는 고양이들이 무슨 잔치를 벌이는지 낄낄대며 기덕거리며 술잔을 부딪힌다. 그러한 소리가 매일같이 점점 크게 들리길래 용감한 생쥐는 몰래 쥐구멍 밖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회색 고양이 할 것 없이 왠가 고양이들이 얘기거리며 술 마시며 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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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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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있구나. 이놈들이 이렇게 술잔을 부딪히더니만 딱 멈추더니 한 놈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생쥐들의 선거날이지. 그런데 요즘 생쥐들의 김새가 이상해. 우리들의 정체를 아는 것 같아. 그러니 이번에는 저 친구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자 하더니만 이놈들이 무슨 쇼를 하는데 흰 고양이가 몸을 털자 검은 고양이 변한다. 검은 고양이 몸을 털자 흰 고양이로 변하는구나. 그러더니 이놈들이 흰 고양이 몸에다가 얼룩빛깔 입히면서 얼룩 고양이로 변신하는 그림놀이 하는구나. 그러더니만 얼룩 고양이에게 하는 말이 이번에 자네한테 표를 몰아줄 테니까 자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이번에 저를 들어주시면 쥐구멍에서 편들 날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예? 알았지? 이러면서 이놈들이 이제 서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서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지랄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트로트 춤을 추다니만 뭐 디스코 춤 추다니만 동살 프리장단으로 한번 춤을 추라니. 근데 여기서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쥐뿔 얘기 나오고 쥐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욕이 아니에요. 쥐뿔이라는 거는 쥐뿌리를 뭐 얘기하는 거고 쥐조신하는 거는 쥐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여성 우리 선생님들 진짜 시중 어간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 판소리를 가르치는 제 스승님 이용수 선생님의 책에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저도 알았습니다. 이놈들이 한번 술잔 한번 치고 너희들 이제 박수 치면 돼. 시작. 지랄 연병을 하면서 놀고 있었겠다. 이 모양으로 용감한 생진 얼른 그 자리에 빠져나와서 친구 생진애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친구들 뭐하는 줄 알아서 얘들아 이러고 갑니다. 야 우리 다음번 선거에는 우리 생진 후보를 내자. 우리에게도 쥐뿔이 있었어. 그랬더니 많은 생진들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들어서 뭐? 우리한테 쥐뿔이 있었다고? 쟤 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떤 생진은 그 용감한 생진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란다. 또 어떤 생진은 제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나. 또 어떤 생진은 그 얘기를 또 고양이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라. 고양이들 깜짝 놀라. 아니 어느 생진놈이 그런 혹세무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느냐. 그런 혹세무민이 나는 백성민 혹세무 얘가 쥐서자 혹세무서하는 그런 걸 당장 잡아내라. 그만 그 용감한 생진은 도관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도관에 든 생지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관에 있는 생지의 생각이 점점 새끼를 치더니 그 생각들이 흘러나와서 독 밖에 있는 생지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독 밖에 있는 생지들에게 그 생각들이 퍼져나가니까 생지들의 머리에 쥐뿔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쥐는 쥐지 하는 순간 쥐뿔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생쥐들의 머리에 쥐뿔이 나니까 고양이들이 기겁을 하면서 그만 쥐뿔 나지 않은 다른 마을 생쥐마을로 도망을 갔더랍니다. 그로부터 생쥐들은 누구나 우두머리가 되어 생쥐나라 아름답고 불광하게 만들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수와 추임새는 좀 이렇게 약했어도 눈빛만큼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해서 준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의미가 있죠? 예. 사실 이게 독일에서 이제 그 우화가 사실 실제 이제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 맞게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만들었고 이미 작년 초에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직접민주자치마 여기 미래 이자 직접민주지역당연합 추진에 대표로신 양호가 선배도 아시겠지만 거기 대표님이 인진철 대표님이라고 야 이건 교육적으로 너무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저기 다 교육감들한테 이걸 다 보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꼭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게 추진을 했는데 학교도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서야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좀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공연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어서 왔고요. 사실 오늘도 이제 치국회의 하고 오셨었죠? 예, 여기서 있습니다. 아니, 정당분들한테 이렇게 정책 연합 또는 뭐 진보 대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결선 투표제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치 연합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됩니다. 2차 때 가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정치 연합해요.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 이 징검다리로 갈 수 있는 좋은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국회 청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연성수 대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드리고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 때문에 왔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진짜 오늘 잠깐 이렇게 팜플렛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발의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행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제가 하는 결선 투표자를 거둘 수도 있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제가 100명을 좀 이렇게 모아야 이제 국회 청원을 할 수 있대요. 지금 이제 한 40명 정도 하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하시면 바로 내일서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년 총선 전 결선 투표제 도입하여 거대 양당 독점 정치를 끝냅시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선거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선거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든 대통령을 뽑는 선거든 무조건 한 번에 단순 다수 득표자가 뽑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당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단순 다수 득표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절반 이상을 얻은 후보자라면 응당 당선자로 누구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가끔의 선거 제도 하에서 단순 다수 득표자를 진정으로 당선자를 여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다수이고 정당 주체가 여럿일 때는 나누어 지표 때문에 단순 다수 득표자가 민의를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국민투표자나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이 빠져있어 문제가 있는 사안이나 임시정부, 잘못하고 있는 정치인을 훈책할 기회가 없습니다. 임시정부 강령이 있었는데 슬그머니 빼버린 것입니다. 선거법, 정당법, 헌법 모두가 국민들에게는 매우 벽이 높은 채로 울타리 쳐져 있음을 실감합니다. 신생 정당을 창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의 정당법도 문제여서 온전한 의미에서 국민들의 생활 정치를 대변할 진보적인 대중정당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이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도 막혀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개혁 입법을 위한 시민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혁 입법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우선 선거법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두 보수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독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이 정강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해도 사표 심리 때문에 쉽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하 투표율로 단순 다수 선출자가 된 것 가지고 서로 다른 잣대로 자화자찬하거나 실에 빠지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결선 투표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보수 양당에 이미 희망이 없기에 기권한 것으로 정치적 의중을 나타낸 것인데 이런 사표가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이를 뒷받침할 선거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당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이 1차 당락에 관계없이 정당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에게 과감히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게 되고 온전히 유권자의 의중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육상 스포츠 종목을 보면 매양, 예선전, 준결승전, 결승전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치에서만 왜 한 방에 단순 다수 득표자에게만 당선 기회를 줄까요? 모든 법률은 공정한 게임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유권자의 4분의 1만 얻으면 당선감이라는 논리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공정한 선거 게임으로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제화에 개정해야 할 것도 많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포기하게 만지 않으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장으로 모여들게 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단순 다수 투표자 당선이라는 잘못된 게임에 얽매여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일회용 단순 다수 투표자 승리 구조는 영원히 양당 독식 체제를 깨뜨릴 수 없다고 봅니다.
선거구 제도개혁, 중선거구 제니, 대선거구 제니 하는 것들은 시민들을 미혹시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미 유럽의 프랑스라는 나라는 모든 선거제도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여 정치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선거는 차라리 보이콧을 해서라도 참여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혹자는 2번 선거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 타령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낭비에 가까운 선거 공보물 제작과 발송비만 없애도 그 예산을 아끼고도 나올 것입니다. 요즘은 SNS와 공영방송만으로도 후보자나 정당의 정강 정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대여서 예산 타령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투표자에게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하는데 이런 결선 투표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 선전으로 나타나는 네거티브형 선거운동 박식과는 다르게 서로 후보자들끼리 연정하고 협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유지하려면 이러한 결선 투표자가 그나마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60년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정벽을 쳐왔던 양당 독식체제를 유지시킨 선거법을 개혁하여 국민들의 숨통이 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 입법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총선 전 결선 투표제 도입하여 공정한 게임으로 선거판을 이끌어냅시다. 이에 대한 법제화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결사모, 결선 투표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